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코페스 동반자에서 필리핀 생활 디렉토리 내에서 필리핀 생활비 비쌀까 쌀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필리핀 물가 안 싸다, 비싸다, 한국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이 또 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또 사실과 또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신경을 써가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리핀 생활비 하나도 안 싸다, 한국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이야기 요지는, 그런 분들은 이제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말라떼에서 한번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말라떼에서 살게 되면은, 말라떼 같은 데서는 대부분이 이제 그 주거를 콘도에서 살게 됩니다. 콘도. 그러면 콘도에서 살게 되면은, 콘도도 또 A, B, C가 있습니다. A, B, C. B급만 돼도 뭐 한 2만 페소 될 겁니다. 원룸 스튜디오 타입이. C급만 돼도 뭐 한 15,000 가겠죠, 지금. 그러면은 환율로 쳤을 때 2만으로 치면은 대략 50만원 정도 될 겁니다. 50만원.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 요금이 따로 붙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따로 붙습니다. 관리비도. 단지 집주인에게 주는 임대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주는 임대료, 물값, 전기세, 수도세, 그런 거 다 물값이라고 말하는 건 음료, 식음료, 그러니까 마시는 물을 말하는 겁니다. 마시는 물. 그 마시는 물도 슈퍼에 가서 사오든지 아니면은 배달을 시켜서 이제 먹든지 그런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 예를 들면은 그런 그 원룸 스튜디오 타입이면 대부분 오피스텔 비슷합니다. 내부 구조가. 그런데 이제 오피스텔보다 작죠. 당연히. 작은데 이제 그런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물론 말라떼가 어디입니까? 필리핀 마닐라에서 메노라는 그런 이제 환락 유흥가입니다. 그리고 시내에 있죠.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강남 같은 데입니다. 그 말라떼에서 살면서 그럼 이제 자 음식을 이제 해 먹는다고 쳤을 때 쌀을 어디서 살까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마트에 가서 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식은 어디 가서 살까요? 로빈슨 몰이나 뭐 이런 그런 데 가야겠죠. 그러면 그런 데는 그냥 한국에 있는 마트, 즉 뭐 그 이마트나 이런 데하고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또 꼼꼼하게 그런 걸 잘 봐서 구분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도 또 한국보다는 싼 물건을 찾을 수 있지만, 대충 한국서 자기가 먹는 스타일들을 그냥 고수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본 것 같은 거를 막 손에 닿는 대로 집으니까 물가 차이를 별로 못 느끼고 똑같다 저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도 싸지가 않죠. 그 다음에 뭐 전기세는 더 비싸죠. 인터넷도 비싸죠. 한국보다. 그러니까 싼 게 없는 겁니다. 그 말라떼에서 하다못해 저녁 때 나가서 노느냐고 이제 뭐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면은 그 트라이크, 자전거 그런 것도 타거나 뭐 이게 합니다. 그런 것도 싸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타면은 이놈들이 눈치 받고 막 받아내죠. 그렇다고 마냥 걸어 다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차를 사게 됩니다. 차.
그러면은 콘도에서 차를 주차하게 되면은 주차비를 2달치를 내야 됩니다. 한꺼번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주차비가 한 달치가 한 2,500페소 됩니다. 자기가 그 한 칸 쓰는데. 그것도 작은 비용이 아닙니다. 한국은 주차 공짜 아닙니까? 거주하게 되면은. 근데 필리핀은 돈 많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비싸다 소리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에 살면은 당연히 비싼 겁니다. 그런데 좀 외곽으로 떨어져 나와서 살게 되면은 어떤 또 차이가 있을까요? 외곽이라고 말하는 곳은 한국으로 치면은 서울의 일반 동네, 뭐 예를 들면 장안동, 아니면 뭐 오류동, 뭐 이런 일반 동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살게 되면은 임대료가 한 반 정도로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콘도가 없고 개인 주택이 됩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제 그것을 외국인 신분으로 다니면서 집을 구하면 2배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결국은 15,000 또 이렇게 받아냅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이제 주택이다 보니까 방은 이제 2개, 뭐 3개 정도 되겠죠. 원룸 스튜디오 타입은 아니고. 물론 찾아보면 원룸 스튜디오 타입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살기는 좀 불편할 만하죠. 그런데 이제 그 외국인이 살 만한 곳에서 단독주택을 사람을 잘 넣어서 찾는다 하면은 10,000페소 이내로 방 2-3개짜리 이제 살 수가 있겠죠. 그거 정확하게 잘 찾는 사람 같으면은 요새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도 임대료가 뭐 한 7-8천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도 다음에 이제 부식을 살려면은 인터넷 이런 건 똑같습니다. 그런 건 부식을 살려면은 월마트나 뭐 로빈슨이나 SM 이런 데 가야겠죠. 그런 데 가면 똑같습니다. 또. 근데 이런 데는 재래식 시장이 좀 근처에 많습니다. 그걸 잘 이제 혼용을 하게 되면은 물가를 한번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면은 가령 예를 드는 겁니다. 카피떼에 다스마리냐스에서 마닐라를 간다. 에어컨 버스를 타고 간다. 그러면은 50페소 좀 더 줄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대략 한 1,000 몇백 원 나올 겁니다. 대형 버스죠. 관광버스 같은 거. 그런데 이제 한국은 버스가 2열 배치인데 필리핀은 2열, 4열 배치인데 필리핀은 이제 5열 배치라 조금 불편합니다. 조금. 그런 차이는 있지만 한국에서 그 정도 거리를 간다면은 기본적으로 뭐 5,000원 이상 줘야 됩니다. 교통비가 굉장히 싼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거, 이제 자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통조림 아닙니까? 근데 한국 동원 참치 고등어 통조림 같은 것이 한 130페소 합니다. 맛 되게 없죠. 까놓고 얘기하면은. 근데 필리핀에서 참치 통조림, 그러니까 참치 캔 조그만 거 말고 고등어 통조림 같은 그런 크기로 만든 정식 고등어 내용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은 참치죠. 그 참 굉장히 맛있습니다. 특히 뱃살은 진짜 부드럽습니다. 맛도 더 좋습니다. 그런데 65페소 정도 할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동원 고등어 통조림은 130페소 이상 주고도 먹다 버려야 됩니다. 맛없어서. 꽁치 통조림은 더 비싸죠. 꽁치하고 고등어는 또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맛도 없습니다. 그것도. 근데 정말 그 필리핀의 이 참치 통조림은 맛있습니다. 참치 캔 얇은 거 말고요. 꽁치 통조림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선을 머리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맛 좋습니다. 가격 차이가 2배가 납니다. 2배. 그리고 한국에는 없는 소고기 막 소고기를 잘 찢어 놓은 것 같은 그런 통조림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80페소짜리만 사면 맛있습니다. 그것도 60페소짜리 있고 뭐 50페소짜리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간 것도 있는데 그런 건 맛이 없습니다. 근데 80페소 정도만 주면 맛있습니다. 80페소 정도 주면은 한 끼를 그것만 갖고도 먹을 수 있습니다. 밥 한 그릇을. 그 정도 양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서는 소고기를 80페소면은 그 100페소면 2,500원 정도 잡으면은 거의 막 2,000원 정도의 그 캔을 사서 먹는 건데 한국에서 2,000원짜리 그 소고기가 그 캔으로 된 게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싼 겁니다. 그 쌀도 부쩍 싸죠. 쌀도 싸고. 그 다음에 이제 채소가 이게 야채가 지금 그 대형 쇼핑몰에 가면은 이제 깨끗하게 진열돼서 이제 그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이렇게 있죠. 진열대. 그런데 필리핀은 그런 야채들은 다 바기오 쪽에서 옵니다. 바기오 쪽에서. 그러니까 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필리핀은 이 물가 중에서 가장 비싼 게 자동차로 그 운임비냐 운임. 그래서 야채 값이 변동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쩌다 비쌀 때 예를 들면 무 하나 짓고 비쌀 때 더럽게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래식 시장 가도 그 뭐 비가 많이 오거나 뭐 홍수가 지거나 태풍이 불거나 이럴 땐 무지 비쌉니다. 근데 일반 통상적인 시즌에는 무지 쌉니다. 파, 무, 배추 물론 그런 것들이 품질이 한국보다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토질이 다르고 종자가 다릅니다. 종자가. 그래서 싸도 맛은 좀 떨어집니다. 특히 오이 같은 거는 맛없습니다. 필리핀. 근데 호박은 거의 비슷합니다. 호박은. 그리고 얘들은 이제 단호박이 많죠. 쌉니다. 그런 것도. 그 식품비도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싼 겁니다. 한국의 반값도 안 들죠. 웬만해서는 다. 웬만한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따지면은 필리핀 생활비가 비싸지가 않은 겁니다. 먹는 거 다 싼데, 단지 이제 그 외곽에 있다 보니까 외곽이라고 해도 자기가 무슨 필리핀에서 사업을 한다거나 뭐 특별하게 무슨 뭐 목적을 가지고 와서 움직인다면 시내에 있어야겠지만 그냥 통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치면은 외곽 지역에 공기 좋은데 이런 데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공기가 틀립니다. 그러면 교통비도 많이 싸죠. 기름값도 쌉니다. 한국보다는. 당연히. 그 다음에 자가용 유지비도 쌉니다. 뭐 세금도 싸고 그 1년에 그 검사 받을 때 내는 거 그거 한 번만 내면 끝납니다. 한국에서 분기별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환경부담금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쌉니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먹는 것도 지금 말씀드린 쌀값 싸죠. 가스가 그 탱크로 하나 된 게 지금 그때는 제가 돈을 낼 땐 700페소 줬는데 지금 더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통에. 한 달 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국은 누가 가스 씁니까? 지금 다 도시가스 쓰니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비싸다고 할 수 있는 가격도 아닙니다. 그런 가스 한 통에. 필리핀이 임대료도 정상적으로 잘 그 한다면은 방 두세 개짜리를 한 20만 원에 지금 쓴다고 가정하면은 마당도 있죠. 조그만 마당, 거실도 있고 뭐 이렇게 부엌도 있고 샤워하는 데 한 군데 있고 뭐 그런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 되는 집을 한국서 그 가격에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임대료도 많이 싼 거죠. 먹는 것도 많이 싼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커피, 여기 뭐 원두 커피나 또 그 일회용 커피 이런 것도 여기가 커피 생산지입니다. 필리핀이. 싸죠. 당연히. 가서 보면 쌉니다. 그런 거.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봤을 때 쌉니다.
그러면은 먹는 거, 특히 그 주스 이런 거는 뭐 로컬에서 생산하는 건 거저입니다, 거저. 그리고 치즈 이런 것도 로컬에서 생산하는 거는 쌉니다. 뭐 지금 그 예를 들면 수입 치즈도 싸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쌉니다. 그리고 로컬에서 먹는 거 예를 들면은 뭐 빵 이것도 무지 쌉니다. 맛도 좋습니다. 빵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필리핀 생활비가 비싼 거 똑같다. 싸지 않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시내 사시는 분들입니다. 시내 중심지에. 시내 중심지에 사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 가든지 다 비쌉니다. 뭐 베트남은 싼 줄 아십니까? 뭐 태국은 싼가요? 저기 캄보디아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내 그 외국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비등비등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일반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 뭐 수율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뭐 장안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살면은 정말 저렴하다. 제가 얼마 전에 500불 갖고 한 달 살 수 있을까라는 글을 좀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데서 살면 정말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살면은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무조건 그 필리핀 생활비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또 특히 그 시내에 살게 되면은 성매매도 안 쌉니다. 지금은 오히려 제가 그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입니다. 노래방 가갖고 15만원 준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모텔비 또 내면 한 20만원 들어가겠죠. 2차로 간다면은 20만원이면은 거의 8,000페소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뭐 쇼타임을 뭐 4,000페소를 주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긴밤 자면 더 주겠죠. 그리고 모텔비 똑같습니다. 한국하고 여기하고. 여기도 모텔비 2,000페소 정도 줘야 됩니다. 5만원이죠. 그러니까 싼 게 없죠. 그 싸다는 성매매가 똑같을 정도가 돼버렸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 안 싸다. 똑같다. 싼 게 없죠. 그런데 로컬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시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저렴하죠. 술값도 저렴하고 뭐 여자값도 저렴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카톡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근데 그것을 뭐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로컬에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다 자기 그 소신과 주관이 있으셔가지고 그 철저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죠. 딱 그 한정된 돈 가지고 와서 그 나름대로 딱 부러지게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가정부한테 뭐 시내 살면 그러지 않습니까? 너 얼마 받냐? 가정부가 힘드니까. 그래서 자꾸 웃돈들 주고 이런 데서 사시는 분 그런 걸 안 합니다. 또 이렇게 와서 자리 잡으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물어보고 그렇게 와서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그 필리핀에 오래 사셨던 분들 집안이거나 아니면 친구, 뭐 아주 가까운 친구, 아니면 여기서 오래 사셨던 분들, 수업료 내셨던 분들이 이제 그렇게 조용히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는 필리핀의 생활비 비싼 데는 비싸고 싼 데는 싸다. 이겁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고 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럼 싼데 싸다 해도 그게 품질이 떨어지냐? 아닙니다. 한국하고 거의 같은 품질로 살면서 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이 그 생활에 대해서 뭐 자꾸 이야기를 엇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해서 지금 해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 이 생활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은 그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댓글을 다 금지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질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카톡으로 사진을 보냅니다. 그 사진은 제가 클릭하게 되면 이제 제 컴퓨터는 망가지는 거죠. 그런 못된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남들은 일하는데 그런 분들은 남들 뒤통수 칠 생각이나 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댓글을 제가 달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댓글로 자기 의견도 필요하고 좋습니다만은 100명 중에 한 사람이 망가뜨리는 겁니다. 100명 중에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렇다고 무슨 달리 대책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제가 다 금지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카톡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정확하게 사심 없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